안녕하세요. 챗GPT엔 바드 질문법의 저자 장대현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 바드를 통해 질문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는 1998년도 이전에도 독서를 했고 그 이후에도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이후로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자기 개발을 위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저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25년간 사역을 진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통해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교재들을 통해 소통해 왔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항상 강조해 왔지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누가 뭐래도 질문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저희 스승에게 독서와 글쓰기, 질문, 조금 차원이 다른 독서, 글쓰기 질문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 시절에 나의 방향성, 사역의 방향성을 한국 교회의 교육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정했었는데요. 이렇게 25년 동안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읽기와 쓰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의 수단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저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일반인 누구에게나 독서 글쓰기 질문은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질문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제가 이 책을 16권, 이 책이 16번째 책인데 16번째야 되어서 질문법 책을 냈냐? 바로 출판 시장에서 질문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독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중요한 주제들, 제가 만약에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냥 제 이름,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이름만으로 그 책들이 팔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대중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질문법과 관계된 그런 책들 가운데 질문 그 자체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책들조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자성,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직업을 위해서 코칭, 상담, 아니면 본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여러분 고객과의 관계에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루는 질문 정도가 책을 통해 소개됐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2022년도 12월 1일 우리나라 날짜로 그리고 미국 날짜로 11월 30일 챗GPT 3.5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의 자연어를 통해서 텍스트로 문장으로 질문하면 인간이 사고한 결과처럼 때로는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기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의적인 그런 답변들조차 인공지능이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바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챗GPT 4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 5월 10일 우리에게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아직 넘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우리 책 표지에도 보는 것처럼 허위, 과장, 오답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가 질문법을 좀 잘 준비하고 질문을 잘 던진다면 그 오답률을, 과장과 허위율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픈 AI가 구글이 지금 2023년도 6월 현재 시점에 그 기능, 그 인공지능의 능력치 그대로를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많은 부분이 보완됐을 겁니다. 그리고 챗GPT 5로 그리고 구글의 바드의 다음 버전으로 적용될 때는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이러한 한계, 부족,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겁니다. 도리어 인간은 어떤 그 한계에 주목하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진보가 보여준 그 진보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영화에서는 나타났던 그런 두려운 상황, 인류가 인공지능의 때로는 통제를 받는 그러한 시대로까지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들 정도의 그러한 진보. 이전의 러다이트 운동과는 또 다른 기계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운 마음을 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걱정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간지능, 이 안에서 나온 그 질문들이 문제를 발견하게 했고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도 질문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그 진보를 통해 오늘 우리 인류 앞에 닥칠 그 위험도 아마 오겠죠. 그 정도가 우리의 상상, 때로는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정도까지 될지 아닐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은 미래 일입니까?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점을 보니까 인터넷 서점 보니까 온라인 그 책 말고요. PDF 책 말고 종이로 출간된 책이 챗GPT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나온 책이 147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은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동일한 주제를 다룬 책 한 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책은 뭐가 다른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접근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진보를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인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다루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 적용점을 그러한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포인트는 질문법 그 자체에 집중했거든요. 25년간 독서와 글쓰기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질문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간지능을 강화시켜 간다면 단순히 이것은 챗GPT와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질문력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가올 미래, 전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원천 능력으로서의 인간지능, 그 중심에는 질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요 앞에 썸네일로 했던 이 그림은 인공지능에게 지금 이 샘 올트먼이 책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제가 프롬프트 질문, 명령어를 던졌고요.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제 책의 표지를 그 책을 대신해서 저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프롬프트 명령어를 던져서 만들어내고 이 책을 입히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책에서는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의 또 다른 어떠한 그 예술, 음악, 미술 그 영역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그것을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강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간략하게 그래도 목차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죠. 예, 챗GPT 바드 질문법. 처음에는 이 뇌사진이 들어가 있는 표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출판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그 디자인을 선보였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 제 주변에서도요, 수십 명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80%가 이 뇌사진이 들어간 이것이 이 책의 표지와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1장과 2장은 도대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제 그 1 파트 1의 2장에서는 5곡지를 통해서 2부에 소개할 21개의 인공지능 질문법, 챗GPT와 바드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이 어떤 그러한 뭐랄까 포인트에서 세워진 질문들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차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질문의 힘을 회복하라. 나와 세상을 아는 지식의 질을 높이는 질문. 인공지능 시대 질문의 시대다. 질문의 수준이 답의 수준을 결정한다.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뻔한 내용이 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잘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2023년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은 서점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독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챗GPT와 바드 질문법 사용 설명서. 의문에서 질문으로 나아가라. 의문의 방향성은 질문이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는 챗GPT와 바드 맞춤 질문법, 훌륭한 지식을 탁월하게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확장 연계 질문법,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자료 기반, 증거 기반 질문법, 아는 힘 넘어 알아내는 힘을 세우는 트리비움 질문법. 파트 2에서 소개하는 21가지 질문법은 바로 이러한 전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답변, 질 높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사용 설명서를 일부 2장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4개의 챕터로 나눠서 21가지의 질문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 질문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질문으로서의 요약과 결과로서의 요약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요점이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답변을 요구했든지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답변들은 그 사람의 요약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약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제대로 챗GPT를 활용하려면 요약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질문으로서의 요약이죠. 그리고 답변으로서의 요약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약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다음 책으로 쓰려고 준비 중인 것이 바로 요약력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정의 질문. 개념을 세우고 정의력을 높이는 정의 질문 디자인. 세 번째, 철학적 질문. 일반적인 그러나 매우 지혜로운.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독도는 누구 땅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오류 답변을 내놓거나, 그리고 바드와 챗GPT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해 주는 그 기능들은요, 앞으로 점점 답변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정답일 확률이. 근데 현 시점에서도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답변의 질은 바드보다는 챗GPT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무료 버전이 3.5 버전이 아니라 유료 버전이 4.0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적 질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던지질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잠시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적 질문이라도 이 챗GPT는 나름대로 세상 말로 그럴싸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소스로 삼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의 답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 그냥 내 옆에다가 좋은 책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다 읽고 나름대로 하나의 견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완벽하진 않지만 잘 준비된 친구이자 동료, 어떤 부분에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네 번째는 설명 질문입니다. 간결함과 명확함에 상세함과 깊이를 더하라. 다섯 번째, 안내 학습 질문입니다. 챗GPT와 바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배움 디자인. 이 다섯 번째, 챗GPT가 주는 이 답변의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안내 학습 질문. 정말로 자기 개발의 전성시대를 저는 챗GPT를 통해서 충분히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정교화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입니다. 책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답의 정확성을 높이다. 일곱 번째, 비교 질문.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조율. 여덟 번째, 토론 질문. 토론, 미래를 여는 힘.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안 보이는데 어떤 지금 버튼을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교정 교열 질문.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한 맞춤형 개인 코칭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문장 완성 질문. 여백을 채우다. 11번째, 창작 질문. 공백을 채우다. 12번째, 브레인스토밍 질문. 챗GPT와 바드. 위즈덤 마이닝 스킬. 지혜를 채굴하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챗GPT의 모든 답변은 형식은 요약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3번째, 예측 질문입니다. 챗GPT와 바드, 데이터로 미래를 읽다.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측력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챗GPT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동료가 되어줍니다.
14번째, 모방 질문입니다. 더 나은 나를 디자인하다. 15번째, 시각화 질문. 인공지능 마음을 그리다. 예, 시각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라고 하는 것도 다루지만 다른 인공지능 어플인 어떤 미드저니, 그림을 그려주는 것. 뭐 그런 것들과 좀 연결지어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선호도 질문. 사람의 마음을 읽다. 17번째, 평가 질문. 세상을 나누어 보다. 18번째, 객관식, 주관식 질문. 사지선다의 재해석. 예, 이 챕터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십시오.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의 챗GPT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9번째, 육하 원칙 질문. 정보의 숲을 누비는 지식 탐험가의 나침반. 20번째, 속담 명언 질문. 명언 찾기 넘어 명언 만들기를 위해 챗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러한 20번째 질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번역 질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번역 어플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21번이 없었어요. 원고를 완성할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완성도 있는 번역 어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들은 다른 번역 어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바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한계를 챗GPT와 바드를 활용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자세한 것은 한번 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는 나는 질문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챗GPT와 관계돼서 바드와 관계돼서 여러 영상들을 찍을 텐데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저의 프롤로그 가운데 뒷부분에 이 책이 도대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두고 집필한 책이야? 다른 책들과의 차이가 뭔데? 묻는 분들에게 제가 이 프롤로그의 내용 일부를 직접 저자로서 낭독해 드린다면 짧은 시간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의 집필 목표는 단순하다. 첫째, 챗 GPT와 바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질문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챗 GPT와 바드가 허위, 오류 답변을 쏟아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 인정한다.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는 챗 GPT와 바드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질문법이 중요하다. 질문만 잘 던진다면 답변이 달라진다. 질문의 질을 높이면 답변의 질이 달라진다. 질문의 유형을 달리해서 던지면 같은 주제의 질문에 차원이 다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질문 과정을 통해 허위, 오류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챗GPT와 바드라는 열린 문을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첫 번째 집필 목표가 바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 역량을 세워가는 좀 더 본질적인 목표를 할 수 있다. 방향만 제시하지 않는다. 책에 소개하는 다양한 질문법의 프로세스를 적용, 실행하고 그 노력을 지속해간다면 이러한 목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챗GPT와 바드가 열어젖힌 세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나의 뇌를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데 챗GPT와 바드가 우리에게 적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갈등의 흔적을 이 책에 담아보았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질문법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일반 독자들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질문법으로 디자인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도 챗GPT와 바드 활용력을 높이는 유형의 질문으로 표현해내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고 질문의 질을 담아내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다.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질문을 쉬운 언어로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 설명하기 위해 썼다.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설명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부에서는 필자가 챗GPT와 바드에 던진 질문과 답변 자료를 본문에 많이 포함시켰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 대한 설명과 케이스 스터디 사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찾고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챗GPT와 바드의 기능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서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비교하며 살피기보다 오직 질문법 그 자체에 집중했다. 책을 집필하던 시점에서 문장 완성도는 챗GPT가 우수했고 속도는 바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 외에도 모델마다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제 막 세상에 선보인 초기 모델이라는 것이다. 서로의 장점은 지속해서 살피며 강화시켜 갈 것이고
드러나는 단점, 발생하는 오류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점검하며 해결해 갈 것이다. 챗GPT와 바드뿐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들이 등장할 것이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를 보일 것임에 분명하다. 제작사들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모델의 다양성, 발견되는 단점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해결 과제는 이용자의 질문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를 줄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력이 준비된다면 챗GPT와 바드의 단점은 질문력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극복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질문 유형, 방법과 기술을 챗GPT와 바드뿐 아니라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적용해서 차이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역량 세우는 일에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챗GPT와 바드의 기술 자체, API를 통한 확장 프로그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러그인에 대한 내용 소개에도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다. 오로지 질문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질문의 방법과 기술을 통해 인간지능 질문 사고력을 세우는데 모든 분량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글 기반 챗GPT와 바드 사용자를 전제하고 집필했다. 모든 예제의 질문과 답변도 한글로 진행한 자료만 수록했다. 물론 영어로 챗GPT와 바드를 이용할 때 더 길고 상세한 답변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챗GPT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다.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양, 답변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글은 보통 초성, 중성, 종성 하나하나에 각각 토큰을 부여하는 반면 영어는 단어별, 때로는 짧은 문장 하나에 한 개의 토큰을 부여해 생성되는 답변의 길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전학습된 자료 양에서 영어 자료와 한글 자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챗GPT와 바드가 사전학습한 자료의 언어 비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웹 콘텐츠에 사용된 모든 언어 중 한글로 표현된 자료 비율은 0.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 추정한다. 이에 비해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는 전체 웹 콘텐츠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듯 자료의 절대값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 같은 챗GPT와 바드를 영어로 사용하느냐, 한글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글만을 이용하여 챗GPT와 바드를 활용할 때의 답변도 결코 낮은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글 문체도 자연스럽고 질문의 의도, 문맥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찾아 융합하여 답변을 생성해주는 챗GPT와 바드의 능력은 한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챗GPT와 바드 질문법 독자들은 이러한 한계 가운데서도 더 탁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 지침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챗GPT와 바드 질문법만 잘 활용한다면 독자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결과는 닫힌 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짝 열린 기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챗GPT와 바드가 보여주는 인공지능의 진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특이점 시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회 지도층 일부는 챗GPT가 처음 선보였을 때 대중 공개를 좀 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챗GPT와 바드가 증명하는 진보가 그저 그런 수많은 진보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쇄술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고까지 극찬한다. 결코 과한 칭찬이 아니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닫힌 문 넘어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다. 챗GPT와 바드를 마중물 삼아 변화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닌 변화의 중심에 서는 존재가 될 것을 선포해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의 힘, 그 가치를 알고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법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차별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기울여야 할 그 어떤 노력도 질문 역량 강화 없이는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질문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닫힌 문도 다시 열어젖힐 수 있다. 분명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성장,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성장과 변화를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마다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보자. 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을 출간하고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을 통해서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 소개한 21가지 유형의 질문들, 그리고 책에 비춰 담지 못했던 유형의 또 다른 질문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